엑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성교육 내용을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교실에 앉아서 똑같이 혼자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저를 도와줄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고등학생 3분과 30대 3분을 모시고 성교육과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려고 해요. 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퀴즈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일단 질문을 좀 해볼게요. 공당 같은 데에서 단체로 모여서 듣거나 교실에서 각자 TV로 스크린을 띄워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성교육이 아니라 성공부 시험 문제를 위해서 답을 맞추는 공부식의 느낌이죠. 그래도 저희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뭔가 이론적인 것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매체에서 많이 찾아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론에서밖에 모르니까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성교육이라는 게 그 부끄러움을 넘어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오해나 잘못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콘돔은 어디에서 몇 살 때부터 살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자, 네, 하나씩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콘돔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편의점과 약국. 콘돔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라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 다만 타정 지연형이나 아니면 돌기형 이런 것들은 성인용품으로 취급되어서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콘돔을 사보신 적이 있는 분? 네, 콘돔을 구매할 때 그러면 어떤 기분이셨나요? 청소년분들한테도 또 이런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콘돔과 관련된 이야기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희 반 이제 남자 친구들끼리 무슨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편의점을 가서 콘돔을 사오는 그런 걸 했었어요. 한번 그렇게 좀 놀림거리가 된 것 같아요. 놀림거리. 네, 놀림거리. 애들이 그런 걸 남자 친구들이 막 서로 사고 이런 식으로 장난하는 게 저희 학교에도 약간 유행처럼 있었는데 약간 꺼렸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실제로 이렇게 콘돔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걸 어른들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콘돔 구매나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그런 거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이런 걸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인터넷에는 그런 내용도 찾을 수 있었어요. 콘돔을 사야 되는데 못 사니까 비닐봉지를 대신 사용한다거나 청소년 구매 불가다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 청소년들이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어른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올바르게 교육을 해주는 게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해주세요. 단계별로요. 정답 공개입니다. 모든 단계를 정확하게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뜯으신 다음에는요, 일단 앞뒤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링이 밖으로 말려있는 채로 아래로 내리면 입혀질 수 있도록 링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내려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씌워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끝에 있는 요 것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튀어나와 있는 공기주머니입니다. 자, 여기를 먼저 잡고 한번 비틀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사정을 했을 때 여기가 공기가 없는 채로 쫙 공간이 붙어 있어야 여기 안에 정액이 들어가면서 터지거나 하는 위험을 확 줄여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한번 비튼 후에 천천히 쓸어서 그러면 제대로 씌워지죠. 아까처럼 당기지 않아도 돼요. 그다음에 사용을 한 다음에는요,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코로 양말 벗듯이 벗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끝부분을 잡고 살짝 당겨주신 다음에, 자, 이걸 왜 묶는지는 아시나요? 네, 묶은 다음에 이걸 하셔야 돼요. 묶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확인해서 터지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당겨서 터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휴지에 잘 싸서 버려주시면 만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콘돔을 사용해보는 경험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도 꼭 전달을 드리고 싶네요. 방금 살펴봤던 그런 단계 외에도 혹시 표면이 마르거나 아니면 조금 상태에 이상이 있거나 하는 콘돔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일회용이에요. 이 콘돔이라는 건 처음 성관계를 할 때 처음 접하는 게 아니라 써보기 전에 미리미리 이걸 사용을 해보고 사용법을 익혀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콘돔을 지갑에 하나씩 넣고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갑에 사실 넣고 다니면 이게 마찰 등으로 인해서 손상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준비되셨나요? 네. 콘돔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적어주세요. 자, 되셨나요? 공개해볼까요? 하나, 둘, 셋! 다들 너무 잘 맞춰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콘돔의 목적은 피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위생적인 측면과 더불어 성행위로 감염될 수 있는 어떤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두 개 다 맞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잘했어요. 콘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조금 콘돔 얘기 막 써보고 막 대답하는데 약간 부끄럽거나 하셨나요? 민망하거나? 의료 기분인데 근데 저도 그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선 저도 학창시절에 이렇게 콘돔을 실제로 씌워보거나 하는 교육을 받은 기억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아직도 남들 앞에서 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근데 이 부끄러움을 떨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는 이런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를 따르면 2018년 결과인데요. 중학생, 고등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이 5.7%래요. 그래서 첫 관계 시작 평균 나이를 물어봤더니 13.6세. 생각보다 성관계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거죠. 청소년이 성을 다루는 걸 이렇게 금기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청소년들도 이거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준비되셨나요? 네. HIV란 무엇일까요? 다 먹나? 됐나요? 공개해볼까요? 하나, 둘, 셋! 왜 지워요? 모르겠어요. 네, 정답은요.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일단 에이즈가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성관계로 인해서 어떤 되게 면역력이 취약해져가지고 네, 면역력이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네요. 그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HIV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아주 면역력이 망가진 상태가 되면 그때가 에이즈, 질병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은 감염만 된 보균자 상태일 때는 에이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에이즈에 걸리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감염이 의심이 된다면 이런 소문이나 인터넷 검색 이런 정보를 믿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검사를 받거나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상담센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과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에이즈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두렵고 무섭고 안 좋게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즈와 관련된 문제를 두 개 우리가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 다음 중 에이즈의 감염 경로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성관계, 키스, 헌혈, 목욕탕, 주사바늘, 수영장.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키스, 목욕탕, 수영장입니다. 키스는 감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친구들. 네, 이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에이즈는 감염 경로가 굉장히 명확한 질병입니다. 혈액, 정액, 질 분비물이 입, 성기, 항문이나 상처 등 점막에 닿아서 감염이 되고요. 땀이나 침에는 전염을 시킬 만큼 그 양의 균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키스, 악수, 운동, 식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감염 경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90% 이상 정도가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헌혈이나 주사바늘 등의 감염은 굉장히 드물고요. 특히 수혈로 인한 감염은 2006년 이후에 전혀 보고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문제. 에이즈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럼 다 쓰셨으면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칠까요? 다 맞았어요. 네, 이렇게 다들 맞춰주신 거 보니까 저희가 오늘 풀었던 이 퀴즈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콘돔 사용은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이 콘돔 사용 자체가 절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6개의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소감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 콘돔 사용이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남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저도 제대로 알아야 혹시 잘못 사용했을 때도 짚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약간 배우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에이즈에 대해서도 사실 그냥 콘돔 당연히 피임으로만 사용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필수로 꼭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조금 더 어린 때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경험을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저희 나이가 되었을 때 저희처럼 이렇게 부끄럽고 당황하고 지식을 많이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이 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콘돔이나 그런 성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콘돔도 씌워보고 좀 많은 그런 지식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학교에서 약간 성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다들 좀 재밌어 하거나 좀 장난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좀 진지한 자세로 임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 친구들이 너무 힐링해서 제가 너무 뿌듯하네요. 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같이 함께 퀴즈를 한번 풀어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이나 몰랐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저희가 만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움은 잠시 내려놓고 에이즈도 콘돔도 똑바로 알기 위한 노력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여기 출연해주신 분들께도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 안녕. 와.